주말인 오늘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토론회에 참석을 했다. 윤석열 왼손바닥에 새겨진 왕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마다 언론마다 난리가 나다시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토론회를 할 때마다 3번이었다라고 합니다. 왼손바닥 중앙에 왕자를 새기고 나왔었다. 어제 토론회에서 그 화면에 잡힌 겁니다. MBN에서 중계를 했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언쟁을 벌이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편이죠. 얘기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가 새겨진 것이 화면에 잡혔다. 이걸 놓고 이제 인터넷에서 정말 난리가 나다시피 하면서 찬반으로 엇갈렸습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소위 부적하듯이 왕자를 새긴 것 아니냐 라고 아주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애교가 있다, 뭐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이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정도가 아니겠느냐, 토론회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그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손바닥에 새겨진 왕자, 정치인과 무속의 관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주말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에게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긴 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어떨까 하는 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 MBN 그 화면에 잡히면서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겼는데 이 왕자를 새긴 것이 무속 아니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무속인의 말을 듣고 부적 같은 것을 써서는 되겠느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쯧쯧쯧 혀를 차면서 이제 무속이 등장을 하느냐라고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정청래 차라리 배에다가 왕자 복근을 새겨라 라고 조롱을 했고,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는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최순실까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보수층 지지자들, 야권 지지자들은 씁쓸한 그런 경험입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거의 가짜뉴스들, 그 기억에 많이 씁쓸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왕자 정도 새긴 것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인터넷에서 워낙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에 온 인터넷에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왕자가. 그렇게 되니까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좋은 기운을 받아라, 토론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고 토론 잘해라 라는 의미로 왕자를 새겨줬는데, 이게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잘 지워지지 않아서 이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화면에 잡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왕자를 새기고 토론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부적이라면 요즘 이렇게 부적을 쓰는 게 어디 있으며, 또 정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지우고 토론회에 참석했지 그냥 했겠느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웃 주민들이 해준 것이니까 왕자를 새기고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과 무속의 관계, 이 점을 치는 것, 이거 뭐 예전부터 사실은 꽤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저도 지금 대선 후보들을 만나면 첫 인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뭐 굉장히 신수가 혼해졌다, 왕이 될 상입니다 라는 이렇게 입에 발린 인사를 합니다. 그런 인사를 받으면 또 기분 좋아하고 웃고 그러죠. 저도 이번에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것을 보고 이제 알은 부분인데,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는 게 일부 무속인 사이에 뭐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긴장이 될 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뭐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머니들이 왕자를 새겨줬고, 뭐 윤석열 후보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토론에 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든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뭐 그런 정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을 게 있느냐, 애교로 봐줄 부분이 아니냐, 귀엽기까지 하다,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무속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그게 얼마나 가볍든 무겁든을 떠나서 이 무속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 가운데도 그 눈썹 문신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랬고요. 눈썹 문신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눈썹에 희미해져서 꼭 한다기보다는 정치인들의 경우에 눈썹 문신을 하면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진다. 또 이런 관상적인 의미까지 담아서 그렇게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다 애교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의 경우에는 조상묘를 손보는 경우, 이장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점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심지어 어떤 각도에 어느 방향으로 서서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라 라는 그런 지시까지도 가급적 따르려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시험과 똑같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의 결과 아니겠느냐.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뭐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속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벼운 이런 것들은 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굳이 드러내놓고 TV 화면에 그 왕자가 잡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우려 했는데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꼭 지우려고 했으면 지울 수 있었을 겁니다. 지우고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대중정치가로서의 면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이제 등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말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트집이 잡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단련이 되죠. 정말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뺀질뺀질해진다고 하나요? 정말 단련이 되면서 차돌처럼 이렇게 언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윤석열이나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석 그대로를 보는 그런 어떤 즐거움, 신선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 많은 것들이 트집이 잡히게 되고 문제가 되죠.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거 주택 청약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 청약을 모르면 치매에 걸린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치매 환자, 이 환자를 비유하는 것은 정말 금기시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기도 하고, 또 지난 토론회에서는 그 복덕방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자신이 그 아버지 집 매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복덕방이 있었다. 복덕방이란 말을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요즘 뭐 복덕방이란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이야기하고 중개업소라고 이야기하지 복덕방이라고 쓰지 않는데 과거에 많이 썼죠. 저는 복덕방이라는 말이 참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면 그대로 바뀐 그대로 써줘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봤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주변의 말을 들으면 윤석열 후보가 이런 옛날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일상생활에서 쓴다고 합니다. 또 지금 120시간 예약이나 뭐 손발을 움직이는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한다라든지 이런 많은 뭐 설화들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검사 세계라고 하는 한정된 그 세계 안에서 쓰던, 또 말도 많이 하는 다변가거든요. 그 말을 많이 하는, 그렇게 쓰던 그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정치권에 오니까 많은 말 실수를 낳게 된다. 또 한쪽으로는 뭐 트집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정치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전체 대중의 관심을 끈다라는 점에서는 대중 정치인의 면모는 있다. 소탈하고 대중적인 언어를 쓸 수 있는 대중적인 감각은 갖고 있다 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 뭐 기운이 생기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만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 원희룡 후보,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 모두 다 약간의 미신적인 것들, 또 꼭 선거 아니라 정치인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고 있죠. 문제는 가볍게 시험 치는 아들을 위해서 학교 그 대문 창살에 엿을 바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 뭐 그런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지만 토론회에서 화면에 잡히는, 이렇게 공개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런 것 다 고치고 말 다 고치면
정말 뭐 뺀질뺀질하게 차돌처럼 뭐 그렇게 되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중 정치인이 걸어가야 될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토론회에서 그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손바닥에 뭔가 쓰여져 있다라는 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왕자였는지는 오늘 이제 얘기가 돼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손바닥에 저는 뭔가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건 TV를 보면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성펜에 그 흔적이 묻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 사람이 소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왕자였다. 재밌게, 그냥 제가 재밌게 본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그려진 왕자. 왕이 될 상인가? 뭐 자주 그런 인사를 합니다. 농담으로. 주술 같은 거는 무거운 개념이 아니라 가벼운 느낌으로, 토론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정치인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토론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니까, 또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간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신이나 주술에 휘둘리는 모습은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유의하는 것이 맞다. 말실수처럼 어쩔 수 없다. 이 선거판에서, 정치판에서 대중 정치인이 걸어갈 길, 아무래도 세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의 소탈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따끔한 비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윤석열의 손바닥의 왕자,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